5천년 전 중원 대륙을 뒤흔든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명의 시조 황제와 전쟁의 신 치유. 이 두 영웅의 충돌이 중국 역사의 운명을 결정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전쟁이 신화가 아닌 역사로 기록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오제봉기는 사마천이 기록한 중국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황제예요. 전설 속 존재가 아니라 실존 인물로 기록된 거죠. 황제의 본명은 헌원 씨입니다. 소전의 들판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죠.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총명했고 어려서부터 민첩했다고 해요. 젊어서는 성실했고 자라서는 지혜로웠습니다. 성년이 되자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의 덕망이 널리 퍼졌거든요. 자연스럽게 부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당시 중원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부족이 난립하며 서로 싸웠죠. 백성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했습니다. 황제는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려 했죠. 농사를 장려하고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점차 그를 따르는 부족이 늘어났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염제 신농씨입니다. 염제는 황제보다 먼저 천하를 다스리던 군주였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교화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각 부족의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고통받았지만 염제는 이를 제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죠. 황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하의 평화를 위해 나서기로 한 거예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침략하는 제후들을 토벌하기 시작했죠. 곰, 비, 이리, 표범을 상징으로 한 군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건 각 부족의 토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부족이 황제 아래 연합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킨 염제와 맞붙게 됩니다. 판천의 들판에서요. 판천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3번의 큰 싸움 끝에 황제가 승리했죠. 염제는 황제에게 복속했고 제후들도 모두 황제를 따르게 됐습니다. 천하가 통일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거든요. 동쪽에서 거대한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는 염제의 후예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81명의 형제를 거느린 강력한 지도자였죠. 그들은 모두 짐승의 몸에 사람의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건 그들이 뛰어난 금속 재련 기술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치우는 무기를 만드는 데 탁월했습니다. 칼, 창, 활, 석궁. 모두 치우가 발명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예요.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군사기술이 앞섰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치우의 전략이었습니다. 안개를 이용해 적을 혼란시켰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를 요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기상을 이용한 전술이었을 거예요. 치우는 난폭했습니다. 정벌하지 않는 부족이 없었죠. 전쟁에서 진 부족은 모두 복속시켰어요. 그의 세력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마침내 치우는 황제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자는 거였죠. 두 영웅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탕록의 들판. 이곳에서 역사를 바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황제는 군대를 이끌고 치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치우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황제군은 참패했습니다. 치우가 안개를 일으키자 황제의 군사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군대는 우왕좌왕했죠. 치우군의 날카로운 무기가 그들을 베어냈습니다. 황제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맛본 패배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이게 핵심인데요. 황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분석했습니다. 치우의 강점은 안개 전술과 우수한 무기였죠. 이걸 극복해야 했어요. 황제는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풍우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 그는 진암차를 발명했다고 전해지죠. 방향을 가리키는 수레예요.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신하 응룡은 물을 다루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치우가 비바람을 일으키면 응룡이 이를 막아냈죠. 신화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기상현상을 이용한 전술 대응이었을 겁니다. 황제는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무기를 개선하고 전술을 연구했죠. 병사들에게 새로운 훈련을 시켰습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였어요.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치우가 다시 안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황제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진암차를 따라 정확히 진격했죠. 치우군은 이게 이상했습니다. 응룡이 나서서 치우의 기상 전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비바람이 그치자 치우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죠. 이번에는 황제군이 유리했습니다. 전투는 사흘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피가 강을 잃었다고 해요. 양쪽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후퇴는 없었죠. 황제의 군대가 점점 우위를 점했습니다. 치우군의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급로가 끊기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황제가 직접 치우와 맞붙었죠.
두 영웅의 1대1 대결.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치우는 강했지만 황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긴 싸움 끝에 황제가 승리했습니다. 치우를 사로잡아 처형했죠. 탕록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중원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치우가 죽자 그를 따르던 부족들도 모두 항복했습니다. 황제의 천하 통일이 완성됐죠. 제후들이 모두 와서 황제를 천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황제는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력으로만 다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곡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게 했죠. 의복을 만들어 입히고 집을 짓게 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어 기록을 남기게 했다고도 합니다. 창일이라는 신하가 문자를 발명했다는 전설이죠. 역법을 만들어 계절을 알게 했습니다. 음악을 정비하고 예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갈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의학도 발전시켰다고 전해집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의학서가 황제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죠.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황제는 여러 곳을 순행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죠. 천자로서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서쪽으로는 공동산까지, 남쪽으로는 강수까지, 북쪽으로는 훈유까지. 황제의 영토는 광대했습니다. 25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중 14명이 성을 받았죠. 후대 많은 성씨가 황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예요. 110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교산에서 세상을 떠났죠. 백성들은 그를 하늘에 묻었다고 믿었습니다. 신선이 됐다는 전설도 있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영향력은 계속됐습니다. 후대 모든 왕조가 황제의 후손임을 자처했거든요. 중국 문명의 시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치우는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흥미롭게도 악인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우를 전쟁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용맹의 상징이었죠. 군대가 출정할 때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후대 역사가들은 치우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이족의 영웅이었다는 거죠. 중원의 패권을 놓고 황제와 싸운 또 다른 문명의 지도자였다는 시각입니다. 승자의 기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마천도 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치우를 단순한 반역자가 아닌 강력한 적수로 기록한 게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죠. 하지만 사기는 패자의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치우가 없었다면 황제의 위대함도 빛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제와 치우의 전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두 문명의 충돌이었고 중국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었죠. 황제는 무력뿐 아니라 덕으로 천하를 얻었습니다. 치우를 이긴 후에도 백성을 교화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이게 그가 시조로 추앙받는 이유입니다. 치우는 패배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맹과 기술은 전설이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과 평화, 무력과 덕치, 갈등과 통합의 역사였습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을 황제의 자손, 여망자손이라고 부르죠. 치우를 기리는 축제도 여전히 열립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문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하는지 보여주는 인류사의 축소판이에요. 황제와 치우. 두 영웅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기억될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위대한 승자 뒤에는 강력한 도전자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긴 후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황제는 이를 보여줬습니다. 탕록의 들판에 서면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5000년 전 그 뜨거운 전투가 오늘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세요.